예,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. 글로벌 금융시장, 주식시장의 흐름을 촌철살인으로 늘 짚어주시는 분이죠. 이진우 NH농협선물센터장님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외환시장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. 네. 원화가 막으려고 해도 어쨌든 슬금슬금 계속 강세로 가고 있는데요. 정부가 소위 구두 개입을 넘어서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하는 시장 개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 추세는 또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. 네, 지난주 화수목 사흘에 걸쳐서 화요일 날 기획재정부 신재윤 1차관 그리고 수요일 날은 박재환 장관 그리고 목요일 날 최종구 차관보 환율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고위 당국자 세 분이 다 나왔습니다.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최종구 차관보의 발언 강도가 강하다 싶으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물량 개입도 단행되었고요. 또 오늘 아침에는 결국 또 선물원 포지션 한도 이렇게 또 축소했네요. 기존의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 대비 워낙 자기 자본 규모가 커서 자기 자본 대비 40% 이걸 갖다 30% 수준으로 외국계 지점 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 대비 200%에서 150%로 4분의 1씩 이렇게 줄였는데 글쎄요. 지금 이제 선물한 포지션 한도 이거는 이른바 외환 규제 3종 세트에 이제 골격을 이루는 거였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어지간한 은행들마다 이 한도가 지금 남아 돈다는 얘기고 또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이 환율 하락이 2006년, 2007년처럼 수출업체들의 선물한 매도 때문에 내려오는 환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입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차트 준비한 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요. 지난 주말 현재 환율인데 일단 당국은 이 1,080원을 주목한 것 같습니다. 이 1,080원이 이날 목요일 날 거의 시장 분위기는 1,080원을 한번 깨자 하는 쪽이었는데 네. 1,080원이 무너지면은 거의 1,050원까지는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엔원 환율을 본 것 같은데요. 이 엔원 환율이 이렇게 100엔당 1,300원 이거는 월간 추이입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60개월 이평선이라 하는 얘기는 거의 5년 평균치라 보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이 엔원의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와 더불어 서울에서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일단 이 1,300원 정도에서는 좀 속도 조절을 하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국의 의중을 읽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사실은 원화 강세에 따라서 수출주나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주식시장이나 상대적으로 잘 버텼는데 1,080원 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또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. 금융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? 특별히 이제 주식시장을 좀 보면요. 뉴욕 증시가 재정절벽 우려를 조금 털고 뒤로 미루고 소비 시즌 바람을 타고 제법 올라왔거든요. 네네. 우리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. 향후 단기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? 예, 예, 박사님,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이렇게 환율 관련해서 그렇습니다. 조금 더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특히 기업 측에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. 이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 상당히 예 박사님도 어디 강의하시기에 좋은 주제인데요. 이거 좀 고민거리입니다. 네. 보시면은 이 85년부터 이 우리가 아는 플라자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? 10년에 걸친 이 빨간색의 달러엔 환율을 보신다면은 거의 한 250엔 수준이었습니다. 1달러에. 이것이 80엔까지 갔다가 지금도 마찬가지 이 상황입니다만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만큼 엔화 가치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자, 그 당시 우리 환율이 한 800원, 900원 하다가 이게 또 700원대, 600원대까지 갔다가 IMF를 겪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때 러플리 한 900원 정도라 보더라도 엔화 같은 경우에 엔화 환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시 800원, 900원 환율이 지금도 1,000원 위다 하는 얘기죠. 오히려 1,100원에 가까운 그 정도로 우리 원화는 절하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이 파란색은 대만 달러입니다. 대만 달러 같은 경우에도 85년 그 무렵 아까 살펴봤던 플라자 합의 무렵에는 거의 한 40에 1달러당 40 대만 달러 환율에 육박하던 것이 지금 한 30 정도 왔다는 얘기는 많이 절상되는 상황이고 싱가포르 달러 같은 경우에도 2.2 수준에서 지금 1.2 수준까지. 자, 이 정도까지라고 본다면은 만약에 우리 다른 아시아 통화들만큼 지난 한 20, 30년 동안에 우리 한국 원화가 절상되어 왔다면은 지금 우리 환율은 500원대, 600원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단순 비교도 가능합니다. 자,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.
지금 저로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한 5, 6년에 걸친 환율이 이렇게 오르기 쉬운 여건이다 하는 그런 비율을 환율이 좀 이제는 당분간 쉽게 오르기 어렵다 내지는 자칫 이렇게 도도한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도 있다 쪽으로 이제 제가 비율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이렇게 좀 고민하셔야 될 대목입니다. 지금 아시아 통화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국제 시장에서 이 쟁쟁한 아시아 경쟁국들과 상대함에 있어서 달러 표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이 환율로 인한 효과가 참 지대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. 네.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뭐 속도의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우리 원화의 강세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쉽게 벌기는 어려운 시절로 접어든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좀 더 어떤 기술력에 있어서 환율이 아닌 가격 경쟁력이 아닌 기술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그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고 아니면은 좀 더 지금 벌어오던 것만큼의 이렇게 쉽게 이익을 내는 시절은 또 이제 힘들어졌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좀 이렇게 분발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네. 시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. 이게 지난 주말에 블룸버그의 주요 헤드라인들입니다. 이 보시면은 제일 위에 이 말은 결국 뉴욕 증시가 지난 6월 1일에 주간 상승률 최고였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, 결국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 금요일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때부터 소매업체들이 흑자로 돌아선다는 의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번에 굉장히 미국 국민들이 강력한 어떤 그 쇼핑 의욕을 보였습니다. 이게 이제 소비 정대 기대가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수익률도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그런 식의 흐름. 이것도 결국 피스컬 클리프에 대한 옵티미즘. 결국 재정 절벽 피해갈 것이다. 추수감사를 전후해서 미국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. 그리고 결국 또 유로도 강세를 보이고 하는 부분은 이 좀 전에도 뭐 뉴스로 다뤘습니다만 그리스 지원 관련해서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하는 이런 지금까지 이제 기대감이었습니다. 결국 뭐 세상 그렇게 쉽게 안 망한다 하는 그런 차원의 낙관과 기대감이 이렇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문제는 이제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또 이렇게 주춤거리는 모습이고 엔화가 오히려 또 이렇게 달러엔 환율이 한 뭐 83엔 턱 밑에까지 왔다가 뭐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 가운데 아베 총리의 말 때문에 한 일주일 가까이 딜링 세력들이 엔화 매도소로 이까지 왔다가 이제 또 주춤거리는 상황인데 어제 우리 증시는 오히려 뉴욕 증시의 어떤 숨고르기를 예상하듯이 좀 부진한 양상이었다가 오늘은 또 강한 모습 보이고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기대감에 근거한 장세다 보니까 이렇게 뭐 탄력적이다, 추세적이 있다, 방향성이 있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현 정도의 이런 박스권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주식 뭐 채권 시장에 이르기까지 박스권 장세를 아직까지는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채권 시장에 보니까 국채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기존의 이 밴드를 벗어나지 않는 장세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외국인들의 그 의중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. 뭐 크게 나쁘지 않다는 부분과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참여자의 항상 그래도 뭐 어제도 시황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참 잘 안 되는 게 로또입니다만 로또를 계속 해야 언젠가는 되는 것처럼 말이죠. 네. 이 주식도 결국은 들고 있어야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것인 그런 차원에서 이 위험 거래 내지는 어떤 주식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나 이제 뭐 큰 재미는 없는 그런 장이죠. 주식이 하락할 때, 주가 하락할 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할 때도 손에 주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. 물론 네. 이제 포트 관리나 비중 조절이나 이런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죠. 네. 다만 이제 뭐 당연한 얘기고요. 금융시장에서 늘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. 오늘 주식시장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외환시장 우리 이제 원화 강세가 지금도 사실 1,080원 뭐 내려가면 수출업체들 이제 죽는다 마지노선이다 1,050원 가면 죽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 우리가 강세로 갈 수 있고 그동안 네. 이제 못 갔었던 추세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예. 시간이 다 해서 오늘은 뭐 운만 좀 띄우고 가시고요. 환율 얘기는 앞으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켓리더 특급 전략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